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뉴립스 2025에 게재된 Erasing Conceptual Knowledge from Language Models입니다. 이 논문은 LLM에서 특정 개념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울 수 있는지를 다루며 Erasure of Language Memory, ELM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이 다루는 문제는 머신 언러닝입니다. 전통적인 머신 언러닝은 이미 학습된 모델에서 특정 트레이닝 샘플이나 개별 사실을 제거하는 문제로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모델이 학습했다면 그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은 것처럼 모델을 숙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LLM에서는 이 문제가 더 넓은 형태로 확장이 됩니다. 이제는 하나의 문장이나 특정 샘플을 지우는 것을 넘어서 생물학 무기, 사이버 공격, 특정 저작물 세계관처럼 더 넓은 개념 단위의 지식 삭제가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이 다루는 핵심 문제는 샘플 레벨 포겟팅에서 컨셉 레벨 이레이저로 확장된 머신 언러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컨셉 레벨 언러닝이 어려운 이유는 모델 안에서 지식이 독립적인 파일처럼 분리되어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시큐리티와 관련된 위험한 지식을 제거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지식은 일반 생물학 지식, 의학 지식 혹은 모델의 일반적인 언어 생성 능력과 함께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컨셉 언러닝은 타겟 논리지를 제거하면서도 주변 지식과 일반 능력은 보존해야 하는 정밀한 모델 수정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컨셉 언러닝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방식은 필터드 리트레이닝으로 삭제하고 싶은 컨셉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거한 다음 그 남은 데이터로 모델을 다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향은 그레디언트 리버설 계열의 방법입니다. 특정 지식에 대해 모델이 더 이상 잘 예측하지 못하도록 일반적인 학습 방안과 반대 방향으로 업데이트하여 타겟 논리지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접근입니다. 마지막으로 Represent Manipulation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모델이 타겟 콘셉트를 처리할 때 내부 액티베이션을 특정 방향으로 바꾸거나 랜덤 벡터에 가깝게 만들어 해당 지식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기존 방법들이 타겟 논리지를 줄이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컨셉 이레이저가 요구하는 여러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필터드 리트레이닝은 직관적이지만 LLM처럼 규모가 큰 모델에서는 비용이 매우 큽니다. 또한 어떤 데이터가 특정 컨셉을 포함하는지 완벽하게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식이 완전히 제거된다고 보장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레디언트 리버설 계열의 방법은 타겟 논리지를 강하게 억제할 수 있지만 옵티마이제이션이 불안정하고 모델의 일반 능력까지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타겟 논리지에 대한 로스를 단순히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게 되면 그 컨셉과 얽혀있는 주변 지식이나 일반적인 랭귀지 모델 어빌리티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프레젠테이션 매니플레이션은 내부 액티베이션을 직접 조작한다는 점에서 강력하지만 모델이 타겟 콘셉트를 처리할 때 비정상적인 액티베이션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응답이 부자연스럽거나 일관되지 않은 behavioral artifacts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자들이 지적하는 핵심은 기존 방법들이 대체로 무엇을 억제할 것인가에는 집중했지만 삭제 후 모델이 어떤 분포를 따라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즉 모델이 개념이 삭제된 모델의 바람직한 행동을 설명하는 명확한 타겟 오브젝티브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 논문의 문제의식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논문은 좋은 컨셉 이레이저가 만족해야 하는 조건을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이노세스는 삭제 대상 컨셉에 대한 지식을 더 이상 드러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페시피시티는 타겟 컨셉은 지우되
관련 없는 일반 능력이나 안전한 지식은 유지하는 성질입니다. 시뮬리스니스는 이제 이레이스드 컨셉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도 모델이 자연스럽고 일관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버스트니스는 애드버셜 프롬프트나 제일브레이크처럼 타겟 논리지를 억지로 끌어내려는 공격에도 강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제 이러한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ELM은 랭귀지 모델 자체를 implicit classifier로 활용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적인 가정은 랭귀지 모델이 이제 단순히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모델일 뿐만 아니라 다음 텍스트가 어떤 컨셉에 얼마나 가까운지도 자신의 확률 분포를 통해서 암묵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컨티뉴에이션이 이제 생물학 전문가가 쓴 문서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생물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 쓴 문장처럼 보이는지를 이제 모델 자신의 넥스트 토큰 프로바빌리티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제 ELM은 이처럼 모델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셀프 클래시피케이션 시그널을 얼러닝에 활용합니다. 즉, 별도의 외부 분류기를 학습하는 대신에 원래 랭귀지 모델이 스스로 판단한 개념 관련성을 이용해서 어떤 출력을 낮춰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디어를 실제 학습 절차로 바꾸면 원래 모델의 분포를 수정해 이레이스드 모델이 따라야 할 새로운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메소드에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ELM의 전체 흐름은 원래 모델의 분포에서 이레이스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고 새 모델이 이를 따르도록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랭귀지 모델 P세타의 확률 분포를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 원래 모델의 셀프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이용해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구성합니다. 이제 이 분포는 삭제하고자 하는 타겟 컨셉과 관련된 토큰의 확률은 낮추고 상대적으로 타겟 컨셉과 더 관련된 토큰의 확률은 유지하거나 높이는 방향으로 정의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ELM 모델이 해당 분포를 따르도록 크로스 엔트로피 트레이닝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ELM은 원래 모델이 자신의 지식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erased distribution을 만들고 새로운 모델이 그 distribution을 학습하는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erased distribution을 정의하기 위해 먼저 랭귀지 모델의 next token prediction을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일반적인 오토리그레시브 LM의 관점부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오토리그레시브 LM은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행합니다. 즉, 이전까지 생성된 토큰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다음에 이어질 토큰 또는 컨티뉴에이션의 확률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전체 텍스트 시퀀스 X를 기준 시점 T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이전 토큰들을 프리픽스, 이후 토큰들을 컨티뉴에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전체 시퀀스 X의 확률은 두 항으로 분해해 줄 수 있습니다. 먼저 프리픽스가 먼저 나올 확률, 그리고 그 프리픽스가 주어졌을 때 컨티뉴에이션이 나올 확률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프리픽스가 주어졌을 때 컨티뉴에이션이 얼마나 그럴듯한지를 모델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들은 중요한 관점 전환을 제안합니다. 앞에서 본 프리픽스를 단순히 컨텍스트가 아니라 뒤따르는 컨티뉴에이션에 대한 클래스 라벨처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Here is a text about biology라는 프리픽스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모델을 그 뒤에 금융 뉴스가 이어지는 것보다 생물학 교과서에 가까운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프리픽스는 단순히 다음 문장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뒤따르는 컨티뉴에이션이 바이올로지 클래스에 속해야 한다는 라벨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이제 이 관점을 이용하면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처럼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LM에서는
프리픽스가 주어졌을 때 continuation이 얼마나 그럴듯한지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특정 프리픽스를 클래스 라벨로 바라보게 되면 이 continuation이 주어졌을 때 이 continuation이 그 프리픽스에 속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 관점에서는 기존 프리픽스가 주어졌을 때 continuation의 확률을 이제 continuation이 주어졌을 때 continuation이 해당 클래스에 속할 확률로 재해석할 수 있고 이 항을 입력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나타내는 클래시피어 스코어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같은 내용을 예시로 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제너레이션 뷰에서는 here is a text about biology라는 프리픽스가 주어졌을 때 DNA replication is important라는 continuation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반면 클래시피케이션 뷰에서는 방향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제 DNA replication is important라는 continuation이 주어졌을 때 이 문장이 here is a text about biology라는 클래스 프리픽스와 얼마나 잘 맞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값이 높다면 해당 continuation은 바이올로지 클래스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같은 LM probability를 generation score가 아닌 classifier score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앞에서 얻은 클래시피어 스코어를 제너레이션에 반영하면 특정 클래스에 가까운 텍스트를 더 많이 생성하거나 반대로 덜 생성하도록 분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타가 그 분포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클래시피어 스코어로 사용하고 싶은 값은 continuation이 주어졌을 때 클래스 프리픽스가 얼마나 그럴듯한지를 묻습니다. 반면 이제 오토리그레시브 LM이 자연스럽게 계산할 수 있는 값은 클래스 프리픽스가 주어졌을 때 continuation이 얼마나 그럴듯한지에 대한 확률입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이지 정리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특정 이제 클래스 프리픽스를 고정해서 사용하면 이 클래스 프리픽스에 대한 항을 노멀리제이션 상수처럼 취급하여 생략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지 정리를 적용한 클래시피어 스코어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줄 수 있으며 이 값이 클수록 해당 컨티뉴에이션이 그 클래스 프리픽스와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클래시피어 스코어를 랭귀지 모델이 계산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면 다음과 같은 디스트리뷰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식은 클래스 프리픽스가 주어졌을 때 continuation이 얼마나 더 그럴듯해지는지를 조건이 없을 때의 continuation 확률과 비교하는 형태입니다.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면 이 관점이 클래시피어 프리 가이던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클래시피어 프리 가이던스가 이제 분류기에 의존하지 않고 조건을 주었을 때와 주지 않았을 때의 분포 차이를 이용해 제너레이션을 조절하듯이 여기서도 클래스 프리픽스에 따른 출력 분포의 차이를 이용해 제너레이션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제 ELM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콘셉트 이레이저에 적용합니다. 즉 타겟 컨셉에 가까운 분포는 낮추고 논타겟 컨셉에 가까운 분포는 상대적으로 이제 높이는 방식으로 erased distribution을 정의하게 됩니다. 이제 이를 위해 ELM은 삭제하고 싶은 컨셉에 대해 두 가지 프롬프트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타겟 컨셉에 대한 지식이 강한 상태를 나타내는 익스퍼트 프롬프트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해당 지식이 약한 상태를 나타내는 노바이스 프롬프트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시큐리티 지식을 지우고 싶다면 expert 프롬프트는 as an expert in bioweapons, 노바이스 프롬프트는 as a novice in bioweapons처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ELM은 원래 모델이 expert 프롬프트에서 더 높게 예측하는 토큰은 타겟 컨셉과 관련된 토큰으로 보고 확률을 낮춥니다. 반대로 노바이스 프롬프트에서 상대적으로 더 자연스러운 토큰은 유지하거나 높이는 방향으로 erased distribution을 만듭니다. 이제
이제 즉 원래 모델 분포에서 expert like generation은 억제하고 novice like generation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 erased distribution을 만들고 나면 ELM은 새로운 모델이 이 분포를 따르도록 학습합니다. 전체 오브젝티브는 크게 세 가지 로스의 가중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erase 로스는 삭제하고자 하는 컨셉과 관련된 문서들로 구성된 erase 데이터셋에서 사용됩니다. 이 로스는 ELM 모델이 앞에서 만든 erased distribution을 따르도록 학습시키며 타겟 컨셉과 관련된 generation probability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erase 로스만 사용하면 타겟 컨셉과 얽혀있는 주변 지식이나 일반 능력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retrain 로스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이때 retrain 데이터셋은 삭제 대상과 직접 관련 없는 일반 문서들로 구성이 되고 ELM 모델이 원래 모델의 분포를 유지하도록 학습하여 일반 능력과 관련 없는 지식을 보존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런시 로스는 지워진 개념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도 모델이 자연스러운 출력을 생성하도록 보완하는 항입니다. 이 항은 특히 작은 모델에서 출력이 부자연스러워지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옵셔널하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ELM은 전체 모델을 직접 파인튜닝하지 않고 로우 랭크 어댑터를 사용해 모델을 수정합니다. 저자들은 기존 연구에 따라서 실질적인 지식이 모델의 초중반 레이어에 많이 위치한다고 보고 주로 초기 레이어에 로라 어댑터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파라미터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타겟 컨셉에 대한 지식을 수정할 수 있고 풀 파인튜닝에 비해 관련 없는 능력에 대한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간단하게 메소드를 정리하면 ELM은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삭제할 타겟 컨셉을 정하고 이에 대해 익스퍼트 프롬프트와 노바이스 프롬프트를 구성합니다. 이때 원래 모델이 익스퍼트 프롬프트에서 더 높게 예측하는 토큰은 타겟 컨셉과 관련된 토큰으로 보고 그 확률을 낮춥니다. 반대로 노바이스 프롬프트에서 더 높게 예측되는 토큰은 상대적으로 유지되거나 증가하도록 분포를 조정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erased distribution을 만들고 수정된 모델이 이 분포를 따르도록 학습합니다. 이제 학습 과정에서는 타겟 컨셉을 지우기 위한 erase loss, 일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retain loss, 그리고 필요한 경우 fluency loss를 함께 사용합니다. 또한 전체 모델을 직접 수정하지 않고 로라 어댑터를 사용해 업데이트 범위를 제한합니다. 즉, 모델 ELM은 모델 자신의 셀프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용해 타겟 컨셉에 대한 생성 확률은 낮추고 일반적인 생성 능력은 유지하도록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실험에서는 ELM이 실제로 타겟 컨셉을 잘 지우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반 능력과 출력 품질이 유지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주요 태스크는 WMDP 바이오와 사이버입니다. 각각 바이오 시큐리티 관련 지식과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 지식이 모델이 남아있는지를 평가하는 벤치마크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평가 지표는 크게 4가지입니다. 이노센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타겟 컨셉에 대한 지식이 제거되었는지를 봅니다. WMDP 바이오와 사이버 문제를 더 이상 잘 풀지 못하게 되면 해당 지식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펙시피티스트는 이제 타겟 컨셉을 지우는 과정에서 일반 능력이 유지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시뮬리스니스는 erased 컨셉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도 출력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지를 봅니다. 여기서는 리버스 퍼플렉시티를 사용해서 낮을수록 더 자연스러운 출력으로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버스트니스는 애드버셔리얼 프롬프트를 통해 타겟 놀리지가 쉽게 다시 드러나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결과는 WNDP 컨셉 이레이저 실험입니다.
이제 이 실험은 크게 이노센스, 스펙시픽시티, 심리스니스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노센스는 바이오와 사이버, 앞서 말씀드렸던 사지선다 퀴즈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시큐리티와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 문제의 정답률입니다. 따라서 낮을수록 이 탈계 컨셉에 대한 지식이 잘 대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가 사지선다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 지식 없이 찍기만 하면은 평균적으로 약 25% 정도의 정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25%에 가까워질수록 탈계 컨셉에 대한 지식이 잘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ELM은 여러 모델에서 바이오와 사이버 점수를 30% 전후까지 낮춥니다. 즉, 이 바이오와 사이버 관련 문제를 이제 이 랜덤하게 찍는 수준에 가깝게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펙시픽시티는 이 MLLU와 MT 벤치라는 것을 사용해서 모델의 일반적인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제 이 값들은 높을수록 좋고 탈계 컨셉을 지우더라도 이제 일반 지식이나 인스트럭션 팔로잉 능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는 부분인데 이제 라마 3의 8B 인스트럭트 모델에서는 이제 MLLU가 63.7%에서 61.6%로 이제 MT 벤치가 MT 벤치도 이제 7.8%에서 7.7%로 거의 유지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심리스니스는 리버스 퍼플렉시티를 봅니다. 이제 이 값은 낮을수록 출력이 자연스럽다는 의미인데 이제 제퍼라는 모델에서 RMU와 램 노이즈라는 이제 베이스라인과 비교를 하면은 이제 더 높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ELM이 타겟 놀리지를 낮추면서도 출력이 덜 망가지도록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정리하면 ELM은 탈계 컨셉 문제를 못 풀게 만들면서도 일방 능력과 자연스러운 출력을 비교적 잘 유지합니다. 다음은 어빌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여기에서는 ELM에서 각 로스를 하나씩 제거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확인했습니다. 먼저 이레이스 로스를 제거하면 바이오와 사이버 점수가 높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이 탈계 컨셉을 잘 삭제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리트레인 로스를 제거하면 이 스펙시픽시티 관련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계 컨셉은 지워졌지만 이 모델의 일반 능력까지 함께 손상이 된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루언시 로스를 제거하면 이 리버스 PPL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는 erased 컨셉에 대해서 생성하는 문장이 크게 부자연스러워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플루언시 로스는 탈계 컨셉을 지운 뒤에도 자연스러운 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격 프롬프트를 사용해도 탈계 놀리지가 드러나지 않는지 이 로버스트니스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이를 위해서 프롬프트 뒤에 adversarial suffix를 붙여서 모델이 탈계 컨셉 관련 답변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GCG 어택을 수행합니다. 그 결과 이제 오리지널 모델은 이런 공격을 받으면 타겟 리스폰스를 생성할 수 있지만 ELM 모델은 같은 공격에서도 타겟 컨셉 관련 지식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LM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컨셉의 경계를 정밀하게 나누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생성된 텍스트의 플루언시를 유지하더라도 일부 경우 임의적 일관성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범위 한계도 있습니다. 이 논문의 실험은 주로 영어 기반의 해로운 지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제 다국어 세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ELM은 컨셉 이레이저를 위한 유용한 방법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델 안정성이 완전히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컨트리뷰션은 이제 컨셉 언러닝을 오브젝티브 드라이븐 이레이저로 제정했다는 점입니다. 기존 방법들은 그레디언트 리버설이나 리프레젠테이션 매니플레이션처럼 특정 메커니즘을 지식을 억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반면 ELM은 이 이레이스드 모델이 따라야 할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먼저 정의하고 모델이 그 분포를 따르도록 학습합니다. 두 번째는 셀프 클래시피케이션 시그널입니다. ELM은 별도의 external classifier를 학습하지 않고 랭귀지 모델 자신의 확률 분포를 이용해 어떤 텍스트가 타겟 컨셉에 가까운지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적으로도 이 타겟 논리지를 랜덤 수준에 가깝게 낮추면서 이제 MLU, MD벤치, 리버스 퍼플렉시티 등에서 일반 능력과 플루언시를 비교적 유지했습니다. 즉, ELM은 컨셉트 언러닝을 모델 자신의 판단에 기반한 디스트리뷰션 매칭 문제로 재구성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